예, 2부 쇼 합니다. 2부 쇼. 2부에는 사업 설명 요령, 그 다음에 사업 설명 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어떤 의견,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만남과 초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아메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이제 사업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우리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뭡니까? 속도. 내가 빨리 성장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업 설명의 횟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느냐가 이 사업의 키가 아니겠나. 스피드가 좌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 사업에서 세 가지 P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P가 바로 뭐냐면 프로덕트. 그다음 두 번째 P가 뭐냐면 플랜. 그리고 세 번째 P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 제품과 플랜과 사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아메라는 소리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결국은 저는 처음에 이제 아메이를 누구한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만남과 초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제가 2008년 4월 26일 저녁에 정말로 우연히 전혀 아메이가 내 주위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왔어요. 왔는데 저는 제 꿈과 그 아메이라는 플랜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그날 바로 아메이를 알아보겠다고 결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람한테 아멘을 전하면 다 나처럼 반응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뭐냐면 아멘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듣자마자 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일 거다. 즉 저처럼 할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5월 달부터 이제 사업설명 시작했는데 6월, 7월, 8월, 9월 해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100명한테 했는데 결론은요? 다 거절. 다 거절, 결론 거절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거절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절은 아니긴 하더라만은 그래도 저는 거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럴까? 내가 그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내가 사업 설명을 이렇게 못하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잘못 전해주고 있나? 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못하나? 또 사업 설명을 내가 잘못 전해주고 있나? 누구 기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기준에 생각하고 있죠. 이게 잘못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아메이를 전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 마음을 이 사람 전하고 싶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뭐 해야 돼요?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통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말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존중해줘야 되고 쉽게 말해서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하고 내가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때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아메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메를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아메를 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은 뭐냐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지금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미래가 좀 불안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위기가 안 온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별로 불편한 걸 못 느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아메이가 이런 거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아메이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요. 내 기준에서는 이 사람 아메이를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맞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애가 4명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애 미래를 위해서 아메이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지금 이 사람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생각한다면 뭐냐? 이 사람은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아메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아메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 사람 기준에서 본다면 아메이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대뜸 가가지고 아메이 하라 그러니 당연히 듣기 싫지. 그죠?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의 어쨌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아메이 플랜을 전하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느냐면 이 사람의 잃어버린 그 꿈을 내가 찾아주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현실 점검이잖아요. 근데 현실 점검을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듣지는 못해요. 자기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잃어버린 꿈을 먼저 터치를 해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없애고 살잖아요. 왜? 그 꿈을 생각하면 어떠니까? 너무 힘드니까. 왜? 그 꿈의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대부분 생각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어제 제 파트너 이진리 던님이 사업 시장 여름 드림 빌딩 하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꿈이 있는 줄을 몰랐대요. 그냥 하루가 그냥 살아갔대요. 근데 제가 계속 미진 씨 꿈이 뭐야? 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는 그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두려워서 밖으로 끄집어내 놓지 못했는데 이 스폰서가 자꾸 뭐라 그래요? 꿈을 내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할 수 있어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두려웠다는 거지. 근데 자꾸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어쩌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의 목적은요. 첫 번째가 그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결국 사업 플랜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다음 미팅에 또 와서 또 그거를 확신시켜주고 또 확신시켜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 결국은 사업 설명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사업 설명하고 이 사람의 반응이 예스이다. 이 사람의 반응이 노이다에 대해서 제가 별로 신경 안 쓰게 됐어요. 왜? 그 다음에 계속 팔로우를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을 계속 만나가다 보니까 결국은요. 이 사람 스스로가 그 꿈을 찾아가더라는 거지. 그 꿈 찾아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업 설명의 중요성은요. 결국은 내 사업의 성장의 키는 사업 설명의 횟수예요. 왜 그러냐면요. 아메 사업을 10년 이상 한 베테랑도 사업 설명 정말 잘하는 사람도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이 사람 예스할 확률이 20%. 쇼텐 스폰서 투. 그죠? 그러면 초기에 사업하는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메 사업 설명 했을 때는 확률이 이보다 더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스를 받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아메이가 너무 다행인 것이 내가 한 명에서 두 명만 아메이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내 파트너가 생기면 나는 사파이어, 파운드 스피티가 되잖아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뭐가 돼요? 에메랄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한테 아메이를 오픈하게 되면 그 사람을 찾는 게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횟수에 대한 도전을 하자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업 설명하고 있는 그때 내가 가장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 사업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사업 설명 안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참 대단한 게 내가 사업 설명 안 했더라도 그 사업 설명을 누가 해줘요? 스폰서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은 해요. 하지만 내가 사업 설명을 할 때 가장 열정이 생기고 동기부여되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리고 내가 사업 설명을 해야지만 내가 내 사업을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그 전해주고 싶은 그 사람 스케줄 확인해야 되고 스폰서님 스케줄 확인해야 되고 이러니까 적재적소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직 사업 설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사업 설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뭐 자세는 만난 건 서로 다 똑같아요.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사업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간단하고 복제 가능하게.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렵고 너무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고 복제 가능하게 하면은 사업 설명은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정수 스포츠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년째 똑같은 사업 설명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10년째 그 사업 설명 계속 들으니까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업 설명이 더 감동적이고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 요령은요, 맨 첫째 보면은 철저히 준비하고 충분히 연습하고 적극 실시하라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적극 실시하랍니다. 철저히 준비하라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철저히 준비하신다고 1년 동안 준비만 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철저히라는 개념이 보면요, 첫째 줄에 뭐라 적혔냐면 3%부터 해라. 그리고 STP를 5회 이상 들었으면 이미 준비 끝났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 설명 듣고요. 내 사업 설명 초안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필드에서 실전 연습해서 바로 해버리는. 하다 보면은 늡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해야 돼. 처음에는 당연히 떨리죠.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내가 비전문가라는 걸 알리면 안 되니까요. 단장에 힘을 확 주고 당당하게 하십니다. 당당하게. 근데 당당하게 몇 번 해보다 보면은요. 자연스러워집니다. 제 경험상 사업 설명 한 3번에서 5번 정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더라니까요. 사실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뭐가 제일 힘들어요? 스폰서님 앞에서 사업 설명이 제일 힘들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검증받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라. 근데 필드에 있는 그분들은 아메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 아메 이야기하는 거야. 쉽잖아. 근데 대부분 왜 시작을 안 하냐면 두려우니까. 상대방이 다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해버리세요. 그래서 적극 실시하는데 완벽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필드에서 할 실전이 바로 연습이고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저도 사업 설명을 뭐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또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한 1, 2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새로 한 번 하려고 하면은 뭔가 버벅거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 했어요. 그때는요, 입이, 터져가지고요. 방언 터져서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던 그때가 아메 사업 설명이 제일 잘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날은 내가 생각해도 사업 설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도 막 긍정이고 막 동의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 들어요? 야, 오늘 사업 설명 최고였어. 이 사람 반드시 뭐 할 거다. 비전 볼 거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역으로 어떤 날은 이상하게 또 말이 꼬여가 잘 안 되네. 상대방이 반응도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반응에 대해서 너무 내밀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이 팔로업은 어디에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나의 팔로업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결정나는 거지, 한 번에 사업 설명에 의해서 되지는 않으니까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의 실시 요령은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자세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은 뭐 간단히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어떤 경우인가를 확인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항상 그 사람의 눈높이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소비자예요. 그죠? 소비자인데 소비자한테 사업 설명을 하는 이 사람은 별로 사업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소비자 혜택에 대한 부분과 암에 대한 작은 거, 그 다음 수익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 10분짜리, 20분짜리 사업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풀 사업 설명 1시간짜리 사업 설명하면 이해도 못할 것들을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눈높이 맞춰서 사업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업 설명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됐듯이 이렇게 이제 도입부, 그 다음에 중간부, 그 다음에 결론을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풀 사업 설명을 해 나가면 되는데, 요즘 도입부에서는 사실 뭐 자기소개라든지 내가 와야 하면 이런 것도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실 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과거에는 주로 이제 미래가 불안하다 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현재가 불안하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은 인공지능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사실 이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현실 적응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품,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유통구조와 수익구조, 그 다음에 핀 레벨, 이런 걸 통해서 쭉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종교를 보는 결국은 뭐냐면, 아미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나의 꿈,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의 유의점은 뭐냐면요, 한 방에 다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한 번에 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한 방에 다 끄집어 내요. 그럼 상대방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한테 호기심 유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첫 사업 설명 듣고 나가 아메 제대로 이해하셨어요? 저도 한 10% 이해했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왠지 그걸 듣고 나니까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왠지란 마음, 즉 호기심, 이게 뭐지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미팅으로 올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설명하고 나서 반드시 뭐 줘야 돼요? 툴을 주는 거죠. 툴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툴을 통해서 공부하라는 것보다도 그 툴을 받는 어떤 핑계로 팔로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툴을 반드시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사업 설명은 어디에 대한 집중해야 된다고요? 횟수입니다. 횟수. 그래서 월 10회의 횟수를 꾸준히 유지하면 1년이면 100명이잖아요. 이래 해버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월 10회를 1년 꾸준히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고요. 물론 월 10회 하는 것이 아니라 월 30회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끝내면 더 빨리 성장하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속도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설득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에서 노 하더라도요. 그게 때문에 내가 연연할 필요 없어요. 앞에 이 사람이 끄떡끄떡끄떡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하고 좀 공감해 주는 겁니다. 앞에 이 사람 말 잘하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고요. 상대방이 반응 없이 무뚝뚝가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막 고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너무 그 반응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면서도 당당하게 사업 설명해 버리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업 설명해요. 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 앞에서 이제 반응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 상대방이 질문하면 어때요? 답을 해줘야 되는데 두렵지 않아요? 네. 두렵죠? 그래서 이 이해된 답변에 대한 거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드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이런 의의가 나와요. 의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질문은 몇 개 없어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에서 이렇게 다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 주냐는 거는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 그거는 또 그 사람 개개인마다 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게끔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하고 내하고 지금 뭐 해야 돼? 소통해야 되죠. 대화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걸 잘못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시행착오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내가 지금 아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결단하고 지금 아직 한 5개월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내가 처음에 아미 사업 설명하는 사람이는 사람들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맨 처음에 아미 사업 설명하는 사람들 명단이 어때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어떠냐면 내 동생 아니면 내 형님, 사촌들, 친척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주 만나던 사람이고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 그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냐 평상시에 그냥 자주 만나던 엄청난 친한 친구들이에요.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암을 들고 가면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겠지. 들어주겠지. 그죠?
이거 착각입니다. 절대 착각입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고 제일 상처 많이 줍니다. 왜?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암에 이 좋은 사업을 전해주고 싶고 선물 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아메이를 보내준 거예요. 지금 이만한 큰 금덩어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금덩어리 이 사람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 아메이 저기 받아들이면요. 마음이 어때져요? 하나님 되잖아요. 하여튼 뭐 쉽게 말해서 정말 선한 사람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좀 독하게 살았는데 선물 주고 싶으면 미치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바뀐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그런 걸 듣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상대방은 과거의 김정기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형님은 그런 사람이었고 뭐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부모님이 왜 내가 아멘 하면 그렇게 반대할까요? 큰일 날까. 큰일 나.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요. 쉽게 말해서 매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요. 나를 100% 신뢰 안 합니다. 사랑은 하지만 여러분 가족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 100% 신뢰합니까? 신뢰 안 하잖아요. 그 신뢰 안 하는 사람이 뭘 들고 와 선물 주겠다 하면 그걸 받아주겠어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뭐 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이 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못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막 잡아당기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대화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1번이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선물 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죠? 내가 아멘을 들고 이 사람한테 딱 줘요. 근데 상대방은 이걸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제 아멘을 들고 전해줄 때 나는 이런 선물 들고 왔으니 니는 이거를 있잖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야 돼. 응? 만약에 네가 이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받으면 내가 화낼 거야. 네 이해 못하면 삐칠 거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가 왔어. 그러니까 내 한마디 말할 때 너는 무조건 나한테 뭐 해야 돼? 동조해줘야 되는 거야. 공감해줘야 되는 거야. 이 형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 너는 이 형의 말을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 동생한테 설명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동생은 그때까지만 해도 내한테는 뭐예요? 가족이기 전에 내 그냥 아들 같은 그런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앉아가지고 화부터 내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싸우는 거지. 내가 이 사람 선물 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 반응 보고 내가 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삐질 준비하고 있는 거지. 네가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아니면 네가 내가 말하는 데에서 부정하면 내가 먼저 화부터 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딱 시작하니 상대방은 뭐예요? 싸우지.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가까운 사람한테 아멘을 전달하다가 상처 많이 입으셨을 거예요. 특히 아마 신랑 아니면 와이프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형제 자매 사촌들 그죠? 친구들 1번 싸웁니다. 싸우고 나면 어떤 반응이 됩니까? 서먹서먹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화가 나죠? 그거 회복되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한참 걸려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절대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 선물 주고 싶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줄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정지 작업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정지 작업을. 그러니까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한테 아멘을 무조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아멘을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해야 돼.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절대 싸우지 마세요. 아멘 사업하면서요. 여러분 아멘 사업하면서 사업자든 소비자든 그죠?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순간 아멘은 끝입니다. 절대예요. 절대 싸우지 마라.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뭘 주고 싶으면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뭐냐면 길게 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아까도 했지만 그 사람을 내가 뭐 해야 돼?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걱정이 있는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짧게 질문하고 그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뭘 주고 싶을 때는요, 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아메를 내가 잘 모를 때예요. 아메를 내가 전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보다가 아메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 그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아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는 말은 아메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메 알잖아요. 나는 아메 좋은 점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라.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그런 게 있었어?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이야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신뢰감이 생겨요. 그리고 아메이는요 절대로 옳다 오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나는 아메이가 옳은 거라서 아메이를 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라서 아메이를 합니다. 상대방이 아메이 해야 돼요? 아니죠. 그 인정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애가 3명이고 애가 4명이라서 아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애 4명 때문에 아메를 못한다는 거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직장이 너무 치여가지고 돈 문제 너무 치여가지고 아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그 돈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의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 관점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대화할 때 1번 암에서 벌써 절대로 뭐 한다? 싸우지 마라. 싸우면 끝입니다. 저는 싸워가지고 끝낸 적 많습니다. 그리고 두고 후회합니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2번 길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알고 나면은 말이 하고 싶어 미칩니다. 3번 남이 모르는 거 이야기가 내가 당황하는 거 그거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암이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4번 그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부정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관점의 차이다. 그래서 옳고 오르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인정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걸 만약에 더 주장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싸우는 거죠. 그죠? 싸우지 마시라는 얘기.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뭐냐면, 아메이가 다단계냐, 피라미드라는 말을 묻잖아요. 그거 다단계 아니야? 저 친구가 내 이야기 막 했더니만, 야, 그거 다단계잖아. 뭐라 대답해 줄래요? 처음에 우리 했던 말은 뭐야?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메가 왜 대단계? 아메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 어?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이고 다른 다단계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참 아무것도 모르는 게 하면 싸운다.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단계 아니야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단계. 아메 다단계 맞아. 맞아. 무조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상대방이 다단계 인정하잖아요. 다단계를 폈잖아요. 다단계 맞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인정해주고, 왜냐하면 아메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단계 마케팅 속에 들어있는 거 맞죠? 법적으로. 다단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단계와, 그러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다단계와 아메이의 생각하는 이 다단계가 이런 점에서 다르다. 이런 사실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메이는 다단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래서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차이 때문에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시중에 있는 2,000여 개의 다단계와 아메이의 사업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다.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가입비 문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라든지, 그 다음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면서 아메이가 다른 회사하고 다르다는 거를 하나하나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뭐냐면, 야, 그 다단계다 하면은 뭐냐면, 화부터 나는 거지. 왜 남이 다단계 아니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다단계라 하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호전적으로 반응을 하면 상대방도 호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싸우지 말아요. 그 사람은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난 바빠서 못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마 지금 이제 아미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도 처음에 나 바빠서 못해라고 이야기한 사람 많았을걸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계신? 만약 친구가 나 바빠서 못하는데. 바빠서. 응. 바빠서 해야 된다. 뭐라 해야 돼? 대화할 때 아까 했잖아요. 나는 바빠서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맞아 많이 바쁘지. 나도 아메 시작할 때 엄청 바빴다. 나도 엄청 바빴는데 근데 내가 아메를 왜 하느냐면 계속 지금은 아직 젊으니까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50이 되고 60이 넘어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바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아메를 알아봤어. 근데 알아보니까 아메는 부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그리고 한 3년 정도만 아메 열심히 하면 현재 내가 받는 정도 연봉이 아메에서 자산처럼 나오는 거야. 그래 되면 어떻게 되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하게 되더라. 그렇게 또 아메 성공한 사람 많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메는 시간을 만드는 일인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맨 처음에는 뭐냐면 무조건 인정해줘. 나 시간 바빠서, 나 시간이 없어서 못해. 나는 애가 많아가지고 애 키우다 지금 너무 바빠. 애 3명을 매일 유치원 보내고 뭐 하고 뭐 한다고 바빠.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 이거 하면 힘들어 죽겠어. 근데 어떻게 하면 해? 그러면 어떻게? 그렇지. 힘들지. 그리고 이제 동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를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아미 속에서 이제 애가 3명인데도 성공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아미에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평상시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애 3명을 키우면서도 정말로 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친구예요. 그러면 그 애를 위해서 아미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요. 맞잖아요. 언제까지 애 3명한테 치여서 그렇게 살 거냐고.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서 이 애한테 정말 바람직한 어떤 기회를 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꼭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아메를 하고 안 하고는요. 같이 하고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지금 그 친구 애 3명 때문에 아메 못하는 건 뭐예요? 애 3명 키우는 게 삶에서 제일 높은 순위가 되는 거죠. 이게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메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아메의 가치가 그죠? 지금 애에 대해서 노력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안다면 이 사람 시간 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간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거는 아메는 시간을 만드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또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아는 사람 없다. 나는 집하고 회사 왔다 갔다 집하고 집 귀신이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메이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일이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메이에서 보면은요. 정말 인맥이 넓고 영업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다이아몬드 되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정주부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간호사 이런 전문직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로 인적 네트워크가 아주 협소한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아메이 많이 성공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단 말이에요. 아메이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성공한 일이 아니라는 반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통 우리는 옛날에 주로 어떻게 살아요? 명령을 깊고 그래서 살살 그래 네트워크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메에서 여러분 네트워크 속에서 아메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아메 하기 전에 아는 사람 몇 명 정도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저도 아메를 하기 전에 아는 사람 중에서 제 파트너 된 사람은 고문이 많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 많고 매일 술 마시고 하는 그 지인들 친구들 이렇게 많지만은요 한 놈도 사업 안 합니다.
심지어는 제품 써주는 놈도 몇 놈 없습니다. 그래서 인맥과 별 관계없다. 이거 확실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 주변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하는 분 많잖아요. 왜냐하면 막상 아메이도 돌아보면은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말 정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청산주세요. 나 저 사람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미경 씨가 아메이 속에 있으니까 지금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 속에서 변화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건 뭐냐면 아메이 밖에는요 전문적인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할 것이라. 원래 인간은 말하고 싶어 미치는 게 인간입니다. 원래 그래요. 무슨 얘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 막 떠들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참견하고 싶어 미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분야가 되면요, 말 잘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도 합니다. 근데 아메이가요, 왜 말을 잘하게 되는지 아세요? 아메이 리더들이? 자꾸 이 속에 스피치. 그렇죠. 이 속에서 계속 그걸 경험하고, 그죠? 자기 감동 느끼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서 스피치는 대부분 다 뭐예요? 자기가 그 필드에서 느낀 경험과 감동을 이야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거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주변이 없는 사람도 아메 속에서는 달변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아메 하기 전에는 강의해 본 적 없어요. 없는데 아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번째, 나는 못 판다. 세일즈 말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듣죠? 저도 처음에 이런 말 했었어요. 나 못 파는데 어떻게 아메 할 수 있어? 근데 아메의 속성이 뭐예요? 아메의 속성은 파는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이고 아메는 소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메 세일즈 못해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잘 팔아. 걔 중에 보면 난 잘 파는데? 그럼 어떻게 해? 잘 팔면 대박이다. 그죠? 잘 팔면 잘 되잖아요. 그건 능력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면은요, 팔고 못 팔고 중요한 거 아닌 것 같다. 이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좋기는 하지만 왠지 내가 나는 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왠지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아메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전혀 못한 겁니다. 왠지 그거는요, 화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속으로 넣어야 들어. 이 무식한 거 들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사람은 아메이를 이해 못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일 아니야. 니나 해라 그러잖아. 니나 해라. 니나 해라 하는 건 뭐냐. 나는 이해 못했어. 근데요. 이것이 야구 아세요? 잘 모르죠. 야구 재밌어요? 근데 야구 잘하는 사람은 야구 정말 재밌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아메이를 알면 아메이가 얼마나 재밌어집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기회 주고 싶으면요. 아메이를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품을 전하든지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배우자가 반대한다. 어떻게? 배우자가 반대한다. 직접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반대하는 거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우자가 반대한다 하는 경우에는 핑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반대하는데 상대방 바로 이야기하면 미안하니까 내 배우자가 반대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 정말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코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변한 모습을 통해서 내 배우자를 내가 변화시켜줘. 말로는 절대로 안 돼요. 나의 변한 모습.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책 읽고 더 성실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이제 지원해 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사람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무리 좋아도요. 아내 때문에 밥 차려주는 와이프가 밥 안 차려줘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주말에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주말에 여행 가야 되는데 아내 때문에 여행을 못 가네. 어? 쉽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현실 문제가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된다니까요. 사람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사람한테 내가 빨리 성공해가지고요. 이 사람의 어떤 환경이 바뀔 거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호자 반대하면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통장에 100만 원만 지키면은요. 보통의 남자들은 다 찬성합니다. 근데 조금 뗀뗀한 남자들은요. 언제 바뀝니까? 여행 한번 보내주면요. 다 따라 나옵니다. 100%입니다. 100%. 여행 한번 가면은 보통 그런 남자들 뭐라 그래요? 가가지고는 자기가 다 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혹시 배우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행 한번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내가 변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확신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쉽지 않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암이 쉽습니까?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직장일이 쉽습니까? 직장에 한 달에 200만, 300만 원 벌려고 미쳐가지고 하는데, 그죠? 근데 암에는 한 5년 하면 연봉 1억도 되는 일인데, 쉽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아니, 그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제가 현재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하는 어떤 일보다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자산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상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메이를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아메이는 뭐예요? 안 쉽지만 꾸준히 1년 정도 열심히 하면은요. 그죠? 매달 2, 300만 되잖아요. 2년 정도 열심히 하면 3, 400만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쉽다 어렵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치 있다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보다 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아이 때문에 못한다. 아이가 어려서 못한다. 아마 이 자리에도 애 때문에 아메를 계속 뭐라 그러다 해볼까 고민하다가 애 때문에 못해가지고 1, 2년 이상 걸린 분 많으실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사실 우리 애의 어떤 행복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그 애의 행복 때문에 사실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지만은 결국 아메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암에 성공하게 되면 가장 많은 보상받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애들이잖아요. 우리 애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죠? 이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가야 돼요. 근데 유학 가는데 비용 1년에 한 1억 정도 든대요. 근데 이 친구 유학만 보내면은요,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돈 없어서 못 보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돈 때문에 우리 아이를 지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면 아마 부모는 피눈물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위해서 아이 때문에 아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라서 못한다, 남자라서 못한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이 적어서 못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스폰서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저는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제 말도 들었어요. 못하고, 여잔데, 뭐, 학벌이 낮아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못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아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요, 아메 속에 돌아보세요. 제가 처음에 아메를 왜 확신 들었냐면요. 저보다가 못하는 분들이,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저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처음에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속에 와보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있더라고요. 왜 가능해요? 아멘은 뭐가 있으니까요. 보편적인 어떤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내 경제적으로 윤택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꼭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현재 수입에 만족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나 그냥 이래 살란다.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그놈의 주둥이가 이렇게 탁 때려주고 싶어. 근데 그럴 순 없고. 그런 사람 있었는데. 많아요. 한숨 나고. 그러면 솔직히 그 말 듣고 나면, 아이고, 그래, 살아라 싶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죠?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싶잖아요. 네가 만약에 지금 그게 안 되는, 네가 만약 암에서 매달 2, 300만 더 나온다면, 어?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맛있는 밥을 한 번 더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못해? 그죠? 근데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쉽게 말해서 그 결혼 습성 때문에 하기 싫다는 거죠. 많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이미 끝났다. 이미 늦었다. 그리고 사업 설명해가지고 막 열정의 경우가 나갔는데 필드에 몇 번 나가보니까 다 알고 있거든. 다 현가 다 돼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뭐, 나 늦었다 하더라. 안 할란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아미를 했는 지금 20년 됐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미 회원수는 그냥 100만 명이다. 그죠?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초기엔 돈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미 자산 만드는 일인데 돈이 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미 소득의 습성을 꼭 이야기하셔가지고 이거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건물을 세울 때 기초 공사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때는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3번. 성공의 가능성이 낮다. 제가 옛날에 갑자기 그 친구 생각나네. 의사 한 사람을 내가 후원했어요. 후원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아메의 비전을 보고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해보기로 했는데 결정적으로 아메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수리적으로 엄청 강한 친구야.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몇 프로 없다 이거예요.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100만 명의 회원 중에서 아메이 그 중에서 직접 뭐예요? 제품을 주문해가 쓰는 사람 몇만 명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가 소비하는 사람 20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를 정말 제대로 열심히 뛰는 사람은 1, 2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그 1, 2만 명 되는 사람은 아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아메 회원이 분모가 아니라 뭐예요? 아메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가. 만약에 있잖아요. 아메를 직장처럼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처럼 했다면 성공 확률은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성공 못 하느냐? 직장처럼 안 하거든요. 미팅 나갈 때, 직장 같은 거 어떻게, 잘릴까 싶어서 직장 나가잖아. 근데 우리 아메이 미팅을 그런 마음으로 참석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는 사람은 100%다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를 사업처럼 아니면 내 자영업처럼 최소한 내 직장처럼 아메이를 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높은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째. 다 안다. 이 사람 입에서, 어떤 사람 입에서 난 다 안다는 이야기 나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다 모르는구나. 아니면 곧 떠나겠구나. 그죠?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더 심오해지는 게 암이잖아요. 저도 암을 꽤 오랜 시간 했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배워야 될 게 많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 안다는 말보다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죠? 자꾸 배워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번째, 먼저 하면 유리하다. 암의 선착순은 아니니까, 그죠? 112 하나만 설명해줘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비싸다. 뭐 요즘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암의 어떤 물질의, 물건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고품질, 오농축, 그죠? 그런 제품이면서 뭐 가성비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충분히 이건 그거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이 이야기 꼭 들으실 거예요. 특히 열심히 하는 사람. 암에 하니까 피곤해 보인다. 당연하지. 낮에 열심히 직장 일을 하고 저녁에 암에 하려니까 피곤한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나를 피곤해하는 건 뭡니까? 암이 직장입니다. 직장입니다. 직장. 원래 직장인 하나만 할 때 절대 피곤해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암회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낮에 직장하고 저녁에 암회를 하면서도요. 꿈이 생기니까요. 암회를 통해서 꿈이 생기니까 눈빛이 달라지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암회 안 할 때는요. 저녁 시간 되면은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내일 출근할 생각하면 환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월요병 아시죠? 월요병. 그러니까 1월 날 저는 1월 날 하온 오후가 4시쯤 되면요.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날 출근할 생각하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때부터 가족들이 제 눈치 봅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다시 또 출근해야 된다는 그 싫은 걸 해야 된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암에 딱 하고 나니까요. 뭐가 생겼냐면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뭐를 쓰는지 아세요? 1월 오후에 그 불안한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불면증 없어졌어요. 불안감 없어졌다니까요. 꿈과 희망이 생기니까요. 제 눈빛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사는 제 자신을 제일 발견하게 됩니다. 안 피곤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암에 제대로 비전을 보고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 피곤합니다. 절대 안 피곤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암에 하면 저는 너무 감정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고 끝낼게요. 의에 답변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지식을 전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암회 사업에 있어서 만남과 초대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이고 팔로우스루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심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대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 선물을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암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것이 뭐야? 진심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전해주고 그죠? 항상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기준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절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의견 답변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하고 내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결국은 팔로우스루라는 다음에 하게 되는데 그 팔로우스루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 사업에 동참시킬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의 사업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큰 리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